이번 강의는요, 성공한 트레이더의 명언입니다. 명언. 우리가 이제 해선 트레이더로서 이 명언들이 우리 매일매일 좀 도움될 것 같아서 이게 기록했는데 이게 17년도입니다. 17년도 제가 차트 유형 2편 쓸 때 2페이지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벌써 거의 이게 한 8년 가까이 됐네요. 자, 성공한 트레이더의 명언. 1번, 자금이 많아야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1번 트레이더의 착각은 돈이 많으면 더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른 속도만 빠를 뿐이다. 자, 꾸준히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는 소액으로도 성공한다. 이게 이제 알렉산더 엘더 박사가 심리 투자 법칙에 나온 글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강의 중에 트레이더의 입문자가 처음에 무지와 착각 속에서 시장을 바라다 하느니 그런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하니 꿈, 희망, 어떠하니 환상 등으로 입문하지만은 결론적으로 트레이딩 세계에 들어와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꾸준히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는요,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이야기겠죠. 자, 두 번째, 패배하는 트레이더는 손실에 대해 겁을 먹는다. 이게 이제 곧 트레이딩 심리라는 부분이죠. 자, 자신은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빠져 있다. 착각이죠. 예.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잃은 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성공한 트레이더는 손실에 대해 담담히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사업의 어떤 비용으로 간주를 하느니, 그래서 손실에 우리가 두려움을 자체적으로 너무 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손실의 두려움은요, 나중에 그 망설임으로, 성급함으로 등등 트레이딩 심리가 연합돼 작용해서요, 트레이딩 마비까지, 마음의 동결 상태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성공한 트레이더들은 다음번에는 내가 비록 이번에 손해 났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더욱더 어떤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손실에 대해서는 담담히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마크 더글라스도 이 트레이딩의 탑 트레이더죠. 그리고 내가 지금 세 번째, 내가 지금 거 손해 봤을 때는 투자 원칙을 어겼을 뿐이다. 이게 이제 거래의 기법과 거래 원칙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즉 말하면 투자 원칙을 어기지 않을 때는 항상 시장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절대로 시장과 싸워서는 안 되고 스스로 정한 원칙을 어기면 엄청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분이 나왔죠. 제시 리버모어죠. 이분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정말에는 투자 잘못해서 생을 권총 자살한 분입니다. 이분. 그런데 이분의 쓴 글이 있는데 이게 그 자신의 어떤 전기를 썼는데 그 책 제목이요, 리페어브로의 회상이라는 책이에요. 이게요. 지금도 현대 아버지라고 하죠. 자, 그만큼 이분이 남긴 업적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요, 추세는 말과 같다. 말과 같다. 달리고 있는 방향으로 타는 것이 훨씬 쉽다. 이게 이제 시장의 방향성과 유동성을 이야기하죠. 이 존 나이스 비트라는 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끌 수 있는 규칙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게 이제 거래 기법과 자신만의 거래 원칙, 자신만의 원칙이죠. 시장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핵심 패턴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죠. 이것도 이제 제시 리버모어가 리페어브로 회상 중에서 나온 글입니다. 여섯 번째, 주가 변동이란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선행적인 의미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주가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 아니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 아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며,
일단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면 한동안 그 방향으로 계속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게 바로 추세죠, 추세. 이게 추세. 그러니까 이 주식시나 해외 선물은요, 시장에서는 항시 선행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신호를 줍니다. 자, 나는 이제 상승하겠어, 나는 급등하겠어, 나는 하락하겠어 하느니 그런 선신호를 우리가 차트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니콜라스 다비스 이야기입니다. 7번째, 당신의 감정은 계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심리 조절의 능력 속 심리 기법이죠. 심리 기법이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전 강의에도 우리가 기술적 훈련과 심리적 훈련을 동시에 해야 된다 하는 말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참신한 매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당신이 놀라거나 자만하거나 흥분한다면 당신의 계좌는 분명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떠하니 두려움, 어떠하면 교만, 흥분, 이런 것은요, 그러니까 감정이, 우리가 트레이딩 시 감정이 개입되면은 그 감정이 당신의 계좌를 분명히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 그 말이죠. 자, 흥분이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매매를 중단하라. 자, 트레이더로서 당신의 성공과 실패는 스스로의 감정을 지배하는 데 달려있다. 자기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심리 조절 능력의 중요성입니다. 이분도 이제 알렉산더 엘더 박사, 이분은 원래 그 소련에서 정신과죠. 정신과로서 17대 선박의 선우로서 아프리카에서 왔을 때, 아프리카에서 소련을 탈출해서 망명을 미국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활동하면서 플로리다에 어떤 여행을 가면서 조그마한 책자를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게 트레이더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지금은요, 지금도 이제 정신과 의학 박사죠. 지금도 의학계에 종사하면서 세계적인 탑 트레이더가 된 분입니다. 이분이 쓴 글로는 알렉산더 엘더 박사의 심리투자 법칙, 그 다음에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하느니 이런 책을 썼습니다. 8번째, 운영 기법이나 기술만으로 투자자들의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다. 자, 가장 익숙하고 자신 있는 투자 전략을 얼마나 능숙하고 꾸준히 운영했는지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열쇠.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이것도 보면요, 트레이딩 전략, 이게 투자 전략이죠. 이것을 얼마나 능숙하고 꾸준히 운영했는지. 능숙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훈련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기술과 심리의 어떤 훈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강조하는 것이 훈련이라는 의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8명언을 우리가 기록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듣고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